파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타인이나 컨디션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생각하고 있나요? 어제 누군가의 말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나요? 아니면 몸의 작은 불편함에 불안을 키우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감정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파일 뿐이라는 사실. 파동을 높이는 것. 이것이 쿠카이 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편안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는 것에 패해.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있습니다. 가족의 언행, 세간의 평가, 몸의 변화를 비롯해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치 거친 바다처럼 심장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무뚝뚝하게 대할 때 내가 미움받는 걸까 하고 괴로워한다거나,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이대로 누워 지내게 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진다거나,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난 사소한 일에 생각을 들이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안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카이는 말했습니다. 산소토와 다다신 노 도코로. 겐조가이는 다다신 노 쇼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남의 말이나 몸 상태 그 자체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으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예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놓아버림으로써 더 큰 사랑을 지닌다는 뜻이에요. 가족의 태도는 그 사람 마음속의 파일 뿐. 몸의 불편함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걸 필요 이상으로 꽉 쥐지 않고, 지금 이런 파동이 있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 결코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쿠카이가 지향한 큰 자비란 모든 걸 떠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을 당신 마음에 살포시 두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물결이 신기하게도 잔잔해질 겁니다. 쿠카이의 가르침 산보가 유이심 노 쇼세츠. 산보가 유이심 노 쇼겐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풀어보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욕해, 욕망과 감정에 속박되는 세계. 색계, 물질적 세계. 무색계, 심오한 의식의 세계. 유이심 노 쇼겐이란 모든 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즉,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세계는 사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물이라는 말이죠.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마음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걸을 때, 어떤 이는 길가의 꽃에 시선을 두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 태도에 신경 씁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세상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차갑고 냉혹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깥 세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민이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싫은 일이 생겼으니 슬프다, 몸이 안 좋아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쿠카이의 가르침에 따르면 당신이 괴로운 건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 때문이죠.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누군가는 밖에 못 나가 지루하다고 여기고 어떤 이는 빗소리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픔이 되기도, 힐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놓아버릴까? 핵심은 밖의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죠. 싫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 괴로워할 만한 일인지 자문해 본다. 미래가 불안하다 느껴지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타인의 태도에 흔들리려 하면 저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놓는다. 마음이 정돈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죠. 쿠카이가 말한 마음의 자유. 쿠카이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통찰해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습니다. 산조와 유이심 노쇼겐.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바깥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정비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그것이 쿠카이가 말한 마음의 자유인 겁니다. 쿠카이의 가르침 놓아두는 것이란 상대를 존중하는 것. 놓아두는 것에 대한 오해. 놓아둬라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다거나 내팽개치는 거 아냐. 무관심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쿠카이가 설한 놓아둔다는 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뜻은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것이라 함부로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삶의 방식이에요. 왜 놓아두기가 필요한가? 누군가가 내 가치관을 강요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더 행복해질 텐데 라는 충고도 상대에겐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든 가족이든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두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되는 겁니다. 놓아두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재미있는 점은 괜히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놓아두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가령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냥 지켜보기로 한다. 그러면 묘하게도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오기도 합니다. 왜냐?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면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이 사람은 내 입장을 무리하게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신뢰가 깊어지고 스스로 상의해 오거나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놓아두면 나 자신도 편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놓아두기가 상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기대대로 안 움직이면 짜증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상대 인생은 그 사람 거라고 여길 수 있게 되면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 인생엔 그 사람 페이스가 있지? 난 내 삶을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고 내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게 돼요. 놓아두기는 곧잡이다. 쿠카이가 말한 놓아두기는 단절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잡이 그 자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잡이란 상대를 응석바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지요. 아이 넘어진다고 바로 손잡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서둘러 이렇게 해봐라 조언하는 대신 그가 도움을 청할 때까진 지켜보며 준비한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일어서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합니다. 이는 고령이 돼도 마찬가지.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쿠카이가 말한 놓아둔다는 지혜지요. 가치관을 강요하면 왜 스트레스가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 신념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죠.
하지만 그 신념을 타인에게 밀어붙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겠죠. 연금을 위해 더 저축해야 해라고 아이에게 말하는데 정작 아이는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어 한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해 생각하지만 손자는 게임만 한다. 예의를 지켜야 해라고 믿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사조차 안 한다. 이때 우리는 그건 틀렸어.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그게 절대적 정답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내 마음속 기준일 뿐이니까요. 옳음은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요. 강요가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유. 가치관은 마치 색안경과 같아서 각자 다른 색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상대가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짜 세상일까요? 사실 둘 다 맞고 둘 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즉 내가 이게 옳다는 것도 결국 내 마음속 기준일 뿐. 상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아 라고 상대에게 계속 밀어붙이면 상대는 내 생각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강요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가치관의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 생각이 있구나. 내겐 내 방식이 있고 그 사람에겐 그 사람 인생이 있다.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택했을 때 그것도 그 사람 인생이군 하고 지켜보는 태도. 친구가 내 조언을 듣지 않을 때도 저 사람은 자기 타이밍이 있구나 하고 강요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 자세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요. 판단하지 않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쿠카이의 가르침 산조와 유이심 노쇼겐도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세상 그 자체보다 세상을 보는 내 관점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에 맞추지 않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여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사람마다 다르구나를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 생각을 존중하면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원만해집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성장 지켜보는 것의 차이. 우리는 사랑과 도움 주기를 종종 혼동합니다. 어떤 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지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 때문에 상대 성장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숙제를 안 해서 난감해할 때 귀찮아 보여서 대신 해줘 버린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에도 또 의지하게 되죠. 가족이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봐라는 말을 즉시 건네는 식이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의 도움 행동이 때론 상대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 능력을 믿고 혼자서도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쿠카이가 말한 진짜 자비. 왜 지켜보는 것이 사랑인가?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고난을 넘어서며 성장하지요. 만약 당신이 모든 장애를 치워준다면 상대는 넘어서는 힘을 기를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넘으려 할 때 당신이 바로 그걸 대신해주면 아이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고민할 때에도 즉시 해답을 주기보다 그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면 내면에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도와주지 않을 용기를 가지자. 정말 소중한 이가 고생하는 걸 보면 돕고 싶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 사람은 나약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이겨내왔습니다. 상대 역시 그렇게 해나갈 힘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대신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 라고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정말로 상대에게 이로운 길입니다. 놓아둔다는 것의 참된 의미. 놓아둬 하면 차갑게 잘라버리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놓아둔다는 건 그 사람 인생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난 널 믿어. 너라면 이겨낼 거야. 그러니 난 내 선택을 지켜봐 줄게. 이런 마음을 지니면 상대는 안심하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너를 위해라며 나서기보다 너라면 할 수 있어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쿠카이가 말한 자비입니다. 쿠카이의 가르침 지나친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이야말로 마음과 몸을 약화시킨다.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최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통증이 큰 병의 전조일지 몰라.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악화되면 어쩌지? 이런 식의 불안감은 스트레스를 불러와 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병세를 악화시키는 건 입증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마음이 긴장하고 면역이 떨어지며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완화할까요? 먼저,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건 현재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우린 젊었을 때 몸 상태와 비교하며 예전엔 더 움직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한탄하지요. 하지만 그걸 한탄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무겁지만 천천히 움직이면 돼.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면 돼. 오늘은 밥맛이 없지만 따뜻한 차라도 마셔보자. 이렇게 지금 가능한 일에 집중하면 불안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불교의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심신이려 사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도 안정을 찾기 쉽다는 뜻이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몸 상태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나 이것이 악화되어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죽음 공포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죽음 공포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 사는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쿠카이는 생과 사를 마치 물결처럼 보았습니다. 파도는 바닷속에서 생겨나 형태가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아 형태는 바뀌지만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과도히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살고 있음을 바라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병을 적으로 삼지 않는 게 치유의 첫걸음. 몸이 아프면 빨리 낫길 바라며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병을 적으로 치부하면 그 스트레스가 몸을 더 긴장시켜 병을 악화시킬 수 있지요. 쿠카이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건 받아들임으로써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몸의 불편함과도 싸우려 하기보다 이 또한 내 삶에서 필요했나 보다라 받아들이는 마음이랄까요? 이를테면 이 아픔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고 내 자신을 돌보라는 깨달음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의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체력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지금 깊은 숨을 고른다. 지금 따뜻한 차를 마신다. 지금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낀다. 그렇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 미래 불안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쿠카이가 말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 경계가 애매하면 고통이 생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상대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곤 합니다. 가령 이런 경험 없나요? 가족이 고민하면 나까지 힘들어진다. 직장 동료가 혼나면 내 잘못인 양 죄책감을 느낀다. 친구가 문제를 겪으면 내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건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경계가 없으면 당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타인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하므로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라고 물어본다. 그렇다면 마음 경계를 의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언가 괴로움을 느낄 때 이건 내 문제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가족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해도 내 일은 아니잖아. 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일지 몰라.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죠. 상대 고민에 공감하되 내가 짊어질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겁니다. 마음 경계를 갖는 건 차가움이 아니다. 경계를 갖는다 하면 무관심하거나 냉정해 보인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진짜 배려이자 온정입니다. 이를테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순간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하면 함께 빠져버리죠. 그런 식으로 타인의 문제에 과몰입하면 서로 괴롭고 해결도 안 됩니다. 진정한 다정함은 상대 감정에 귀 기울이면서도 해결은 그가 주도하도록 응원하는 자세입니다. 마음 경계를 갖추면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이렇게 마음 경계를 잘 지키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남 문제를 짊어지려 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무겁지 않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 갈등이 줄어든다. 적당한 간격 덕분에 상대도 신뢰를 보내기 쉬워진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상대 인생은 상대 것, 나는 내 삶을 산다. 이런 마음가짐이 들면 심장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일상에서 마음 경계를 의식하기 위한 실천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계를 유지할까요? 1. 괴롭거나 고민될 때 이건 내 문제인가라고 자문한다. 2. 내 통제 영역이 아닌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지 체크한다. 3. 상대 마음은 존중하되 해결은 그 당사자 목임을 안다. 4. 상대 성장 기회를 빼앗지 말라. 5.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낀다. 6. 남의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을 보호한다. 이런 습관을 조금씩 늘려가면 마음이 꽤나 가벼워지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눈앞의 일에 매달리면 마음이 지친다. 우리는 종종 지금 벌어진 일에 감정을 흔들립니다. 가족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일에서 실수에 우울해지고 몸 상태 변화에 불안해지고 그러면 그 일이 인생 전부인 양 느껴지곤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문제가 그토록 커다란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매몰되어 대수롭지 않은 걸 크게 부풀리며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야 본질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쓸데없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답은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자기 상태를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듯 살피는 거죠. 당장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불과 10년 뒤에 내게도 이게 중요한가? 다른 사람 시선에서 보면 어떤가? 우주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고민이 작아집니다. 가령 가족 말 한마디로 상처 입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정말 날 계속 아프게 할까?
상대는 별 의도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직장 실수로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도 1년 후 내게 이 일이 대단할까 하고 상상해보면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되었을 수도 있죠? 조금만 관점 바꾸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보라. 높은 시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중요한 건 순간이 아닌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느라 힘들어하지만 삶은 길게 이어진 선이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대실패로 여겼던 일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됐다거나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된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러듯 현재 걱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구나 하게 될지 모릅니다. 선을 바라보면 현재 고민도 미래로 이어지는 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적 시선으로 생각해 본다. 쿠카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대의렬의 개념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건 우주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 즉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관점을 가지는 중요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군가 말에 상처 입었다 해도 우주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 어딘가의 아주 작은 사건일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상상하면 내 고민은 정말 작은 티끌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지금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인생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장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도 냉정해지고 충돌이나 고민이 줄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일상 중에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중대한 걸까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당신 마음은 차분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만약 뭔가 고민이 있으면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세요. 이 문제가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작을까? 또 이 일이 내 성장을 위한 걸 수도 있겠지. 쿠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코앞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파동을 바라보라. 다음에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평온하고 웅대한 관점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